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2.5%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2,500선을 내어주기도 했었는데 그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금리와 증시 등락폭 박스권이 이어지는 이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 주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앞둔 한 주, 중소형 테마주 장세 지속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뭐 약간 소폭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지수 하락, 그리고 평소 이제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의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상승 종목들 하락 종목을 비교해봤을 때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있고요. 그리고 FOMC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역시나 움직임이 좀 없는 그런 시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좀 호재라든지 또 악재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개별주 종목 장세 그리고 뭐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뭐 뉴스나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계약 체결 맺은 걸로 좀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형주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적고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들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새로운 테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알지 못했던 테마들이 나온 건 없고 기존에 있었던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기존에 올랐었던 종목들이 뭐 저점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뭐 상한가를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점에서 따라가면은 윗꼬리에서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눌리는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천히 우상향하는 자리, 거래량이 좀 줄었을 때 공략하는 전략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으로 지수 상황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라인,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라인인데 지금 2,500선 자리예요. 직전에 이제 지지로 나왔었고 또 한 번 또 저항대 자리 역할했었던 구간이긴 한데 요 자리를 일단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이런 자리를 또 강하게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하다. 지금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양호한 흐름을 좀 잘 버텨주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급락하는 시장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뚫어줄 만한 모멘텀도 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FOMC에서 과연 내년에 어느 정도 시기에 금리 인하가 될지 지금 시장에서 언제 금리 인하가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 쪽으로도 수급이 좀 몰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으로도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금리는 인하될 거라고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린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 쪽보다는 이런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더 몰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좀 양봉으로 좀 전환된 건 굉장히 좀 좋아요. 어제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지금 내려와서 그래서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하락 이후에 개파락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야지 코스닥 지수는 좀 반등이 나올 텐데, 2차 전지에 관련된 특별한 호재는 더 나오진 않아서, 일단은 이 정도 흐름으로 오늘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상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 이슈들 또 체크하셔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좀 체크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해서 아침 시간이라든지 장중이라든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뉴스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한번 좀 알고 계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에 FOMC를 비롯해서 CPI 지수 발표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상승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관망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과 주도 섹터들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을 보내주시면 저희와 주도 테마들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IBM이 슈퍼컴퓨터에 대적할 만한 양자 컴퓨터를 좀 발표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들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한 번씩 좀 단발적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번엔 지속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번에도 역시나, 추가적인 내용은 더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물론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이 양자 암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하는 데서 암호를 해독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 양자 컴퓨터를 쓸 일은 없을 텐데,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뭔가 더 새로운 거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새롭게 지금 나온 테마는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던 테마인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적인 변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대장주는 일단 엑스게이트인데, 엑스게이트가 이 6,500원대에서 6,000원대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항대가 강해요. 이미 한번 5월 달쯤에 한번 저항대 자리를 만들면서 좀 밀렸었던 부분인데, 이 자리를 계속 뚫지 못하고,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확인만 하고 있거든요. 6,000원에서 6,500원, 물론 7,000원대까지도 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윗꼬리 달고 좀 밀리고 또 윗꼬리 달고 밀리고 또 한 3번 정도 밀었는데 그래도 저점은 좀 깨지는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걸 확실하게 뚫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좀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디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테마에 있어서는 이슈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이거든요. 정부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업종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준다면은 확실히 좀 강한 테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이슈로만으로는 지금 이 상방을 좀 뚫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예,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물론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가까이 나와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긴 한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져도 잘 못 가고 있어요. 예, 원래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지면은 눌림 이후에 한번 재반등으로 뚫어주는 경우가 좀 간혹 있는데, 희한하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그런 흐름이 좀 잘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 자리라든지 6,500원 자리를 안착했었을 때 공략을 해봐도 늦지 않겠다. 뭐 지금에서 더 높게 사는 게 더 아까우실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한동안 또 꽤 오랜 시간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6,000원대라든지 6,500원대 정도 안착하는 구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저점을 낮춰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일단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한 시세가 좀 잘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단 공략을 하신다면 대장주인 엑스게이트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어떤 한 테마로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로 좀 분산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트레이딩이 좀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급등했었을 땐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시장 관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시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제가 좀 종목들을 다 돌려봤었을 때 시장 대비해서 좀 살 시련이 좀 빠른 시장이 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런 시장이고 이런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하루. 그래서 대형주 쪽은 너무 재미없어서 좀 이런 종목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낮게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1,000억 원가량 거래 대금이 터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상승을 그동안은 못 보여왔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부근을 강하게 뚫어주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공략해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중국 관련된 이슈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히토류 관련주들일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다시 한번 히토류주들이 강세를 받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 짚어볼까요? 네, 히토류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이런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강세를 좀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무역 분쟁, 이런 걸 좀 봤었는데 그런 특히 좀 이슈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요소수 관련주잖아요. 아마 내년 1분기까지 해서 계속 이 수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예전에 한번 크게 우리나라에서 고생한 적이 있잖아요. 2년 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요소수가 재고가 좀 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몇 달치 정도는 어느 정도 재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히토류도 우리나라에도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불안 심리가 작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없는데 시장에서 지금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특히 조정장, 오늘같이 조정장이 나왔을 때는 뭔가 이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중국 폐렴 관련주라든지 히토류 이런 쪽도 우리나라한테 뭔가 좀 악영향을 주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아침에 갭 상승하고 나서 바로 떴어요. 이게 5분봉인데 1분봉이나 3분봉을 보더라도 아침에 갭 상승하고 나서 바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은 거의 매매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거를 종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뭔가 좀 제재라든지 요소수라도 좀 뭔가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저도 아침에 기사 내용을 좀 찾아봤었을 때는 뚜렷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나왔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이렇게 고점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직전에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지. 이렇게 못 넣고 밀렸었던 자리들은 대부분 또 저항 역할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한번 6,000원대 한번 또 저항대가 있었는데 요거는 아침에 이제 바로 뚫었죠. 6,200원대는 분봉상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아침에 빠르게 뚫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봉상으로 그 다음 고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거의 한 7,000원 구간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다면 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새로운 이슈가 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이걸 임팩트 있게 뭔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뭔가 제재를 가한 거나 아니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확실하게 뭔가 분쟁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침에 찾아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워낙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찾아보지 못한 것들에서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도 지금 8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는 더 나오게 되면은 상승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5,000원대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는 해주면서 올라왔고요. 직전에 이렇게 물려 있었던 물량들도 다 소화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지금 차트를 길게 봤었을 때도 고점이 1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중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대비 하락폭 대비 절반 정도 반등을 좀 기대하더라도 한 8,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긴 한데 말 그대로 이제 이슈가 될 만하면은 상승으로 끌어올릴 만한 좀 내용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또 찾아봐야겠죠. 어떤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들은 아직 없어서 저도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차트적인 면이나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제 2등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동구가레스,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다 상승이 나오는데 뭐 이왕 매매하실 거면 많이 올랐더라도 대장주 유니온을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종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한번 흐름 보고 어떤 하방으로 밀렸을 때 굳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방에 대한 지지 확인하고 반등 타이밍에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추가적으로 중국의 제재라든지 요소수 관련된 이슈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STO 관련주들 오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다뤘었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STO 관련주 쪽으로 지금 시세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짚어볼까요? 네, 어제도 강세를 좀 상한가 종목이 한 4종목 나왔었죠. STO 관련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단일가 거래 좀 거래 중인데 그게 이제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장중에 한 20% 넘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24%, 25%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5,000원에서 지금 14,000원까지니까 3배가 좀 안 되는 상승이 좀 나온 건데 글쎄요, 뭐 STO 관련해서 제가 좀 뭐 8시 방송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거래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실물 자산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권업계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시장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떠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통해서 뭐 거래 수수료라든지 시장의 참여자들을 좀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STO 증권형 토큰 이걸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직 법안이 또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일부만 허용이 된 겁니다. 일부만 허용이 됐기 때문에 뭐 올해는 일단은 좀 힘들겠죠. 근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거고 이제 어제도 그랬듯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뭐 가상화폐 이런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연간선상에서는 같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STO 관련해서 갑자기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2021년에 비트코인 광풍이었을 때 그때 한번 NFT 해서 같이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뭐 이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에서 이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의한 같이 수혜를 봤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도 봤었을 때 계속 고점을 좀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잘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관련주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게 되면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실적적인 면에서 정말 꾸준히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면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런 2차 전지 관련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을 보고 계속 봐야 될 종목들이라면은 뭐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실적적인 면이라든지 시장에서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의 수급으로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STO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고요. 관련된 주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앞으로 봐야 될 시장이다. STO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고 얼마의 시장 몇십 조에 대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시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거래되는 것도 잘 없기 때문에 좀 말만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순간이 되게 조심해야 될 순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되도록이면은 이런 관련주들은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을 더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리시기보다는 일단 오히려 좀 관심을 이제 좀 지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또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슈가 돼서 인기가 딱 들어왔을 때 한번 확 끌어올렸을 때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청산 가능한 자리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신규로 보시는 분들 꼭 좀 뒤늦게 이런 기사나 리포트 보고 이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아직 매출적인 부분이나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받을 만한 섹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실제로 시장이 거래가 되고 뭔가 STO 시장이 뭔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리고 나서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고요. 지금은 일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용이 된 부분이라서 이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가 맞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물론 STO 자체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이렇게 관심이 몰리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고점 신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략했던 공략주들 리뷰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지난 금요일부터 급등을 이어갔는데요. 목요일에 저희는 공략을 했었거든요. 급등 직전에 잡았던 그 비법 들어보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저희가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하면서 11월 달에 한번 수익을 봤었고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요. 두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좀 계속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표를 보고 있는 가격대가 한 7만 5천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7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한 번 정도 더 상승 나오면은 이제 리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챙겨 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음봉이긴 합니다. 음봉인데 그래도 아래꼬리 달면서 잘 버텨주고 있고 이제 7만 원짜리 안착되면은 한 번 더 슈팅 나오면은 7만 4천 원 금방 올 것 같아요. 근데 위믹스 코인 가격도 역시나 좀 비트코인 가격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또 위믹스 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신작 게임이 나오거나 P2E 게임이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P2E 게임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위메이드 사장이 또 중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위믹스를 홍보하고 지금 최근에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 상승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거고 뭐 내년에 게임 신작 기대감 이런 거는 지금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출이 찍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단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직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것 치고는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물론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2번 정도 공략을 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2번 정도 공략을 했고 수익도 많이 챙겨드렸는데 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이 정도 가격 이상 올라왔을 때는 좀 오버슈팅의 개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뭐 오늘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신고가 자리를 거의 다 이제 찍고 나서 좀 밀리긴 했는데 종가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항상 제가 지지하는 구간을 버텨주면은 더 간다라고 좀 보는데 지금 67,000원 구간, 이 구간을 좀 잘 지지해주고 있어서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 73,000원, 74,000원 그 정도까지는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에이징랜드도 아침에 좀 추천드린 종목인데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었고요. 좀 며칠 동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4만 원 정도 왔었을 때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침에 그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좀 보고 일단 에이징랜드를 추천드렸었는데 아침에 한 5% 정도 수익권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이 좀 지지가 돼준다면은 이런 뭐 44,000원에서 뭐 44,500원 이런 자리만 좀 지지가 나와주면은 재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긴 해요. 물론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오늘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삼성전자에서 AI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요거 이슈만으로는 좀 뭐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또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24 여기서부터는 또 AI 탑재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또 꾸준히 또 보셔야 될 테마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수익을 좀 챙기고 나서 좀 밀리면 또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4만 원대 이런 자리들이 왔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지지 확인하고 재공략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수익 챙기신 분들은 일단 다시 한번 공략 자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44,500원 정도까지가 지지가 안 나오면은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 시 재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시초가에 공략했던 에이지랜드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신 노란 표판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잠잠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딱히 그렇게 여러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시적인 좀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것은 뉴욕 증시 상장돼 있는 국내 주요 IT 관련주들인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좀 하락폭이 좀 커졌던 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점은 금값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뭐 당장에 있어서 큰 걱정보다는요.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상으로도 큰 하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등 나오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미국 시장 대비해서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 시그널 이슈는 뛰는 금값과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금값이 온수당 2,135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42,000달러를 넘겼습니다. 기존 금은 2020년 8월 최고치를 뛰어넘은 건데요. 저번 주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국채 이자도 떨어지면서 한층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는 다르게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이 시장 흐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 금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금은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증시는 그에 비해서는 좀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이슈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보면 금값이 지속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요.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9월 말 10월 초까지 안 좋았던 금값이 좀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10월 반등 나오고 11월 쭉 반등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생겼어요. 자, 금값 보시면은 여기 자리가 언제냐면요. 2020년도 때입니다. 이때 당시 고점 자리가 코로나가 한참 시끄러웠을 때 그때 당시에 바람이 불면서 좀 금값이 올라갔었고요. 그다음 고점을 찍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지금 넘어가는 모습인데 최근 추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금값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솔직히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금값이요. 너무 빨리 올려치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데요. 뭐 정책적인 부분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경기가 좀 불안하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값 상승이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봤을 때 또다시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치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 이제 또 비트코인이 또 내년에 뭐 10만 달러 간다 이런 소식이 또 있기 때문에요. 이에 따라서 또 영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보셔야 될 게 미국 금리의 인하 부분 시점 자체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우선은 6월 중반 전후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선 당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금값 상승이 과연 주는 의미가 뭔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내년 초나 이후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금값에 대한 부분이 어떤 변동성을 가질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의 흐름에서 봤을 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좀 상황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전체 동향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코스피 상황에서 보시면 기관들 매수 들어오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매도세가 좀 나와주긴 합니다. 뭐 그도 그렇듯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그다음에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코스닥에서 기관들은요. 지금 11월부터 해서 연이어 계속 매도를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11월 21일부터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코스닥에서 기관들은 매도세를 이어갑니다. 이 부분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양도세 부분 우려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12월 내에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FOMC 전까지는 움직여줬다가 거의 끝자락 가서 마지막 주 그 전주 맞춰가지고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당장의 FOMC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12월 FOMC에 좀 기대 심리를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마 시장은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의 코스피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자면은 바닥은 좀 확인했고 횡보하는 모습 박스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00포인트를 바닥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 보시고 반등 노리시고 대응하실 때 꼭 보셔야 될 것, 체크하셔야 될 것은 4분기 실적주 보지 마시고요. 내년 상반기 실적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아마 연말에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LS 머트리얼즈입니다. 다음 주 12일 날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청약 증거금 자체가 엄청나게 13조가량 모였었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연말에 뜨거운 좀 감자가 될 수도 있어서 뭐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가 빠지는 이유가 이 종목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청약도
지난주에 잘 끝이 났고요. 그래서 주가 상황이 어제까지 끝이 났죠. 주가 상황 자체가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과 금리로 인해서 증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부터 이 수급적인 상황들 또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까지 시장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년 상반기 실적주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걸려져 있고요. 아니면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시즌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도 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6%, 오늘은 11%까지 상승이 나와준 상황인데 시즌은 상당히 여러 가지 테마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부터 PCR이라든지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까지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세가 나온 건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됐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시즌을 올 여름부터 해서 한번 7월 달에 8월 초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이제 바닥을 좀 확인되어 가나 싶었어요. 근데 8월, 9월, 10월 시장 힘들게 하면서 주가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11월부터 해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2월 되자마자 이런 식의 좀 폭등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그림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시즌 차트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일봉 차트를 우선 잡아드릴 건데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큰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건데 잘 보시면 나름의 이제 7월에 올렸었던 자리 그리고 최근의 자리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자리 7월과 10월 바닥에 이 나름의 큰 바닥을 2번이나 체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가볼게요. 정말 큰 그림에서의 이 시즌의 그림인데요. 2020년부터 해서 정말 대단했죠. 그때 당시에 주가 상황에서 쫙 갔던 상황에서 한 3년을 고생하다가 차트가 다시 바닥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보건대 주봉 60주선 돌파하는 흐름이 현재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자면 이 쌍바닥을 포인트에서 돌려 세우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회사는 2020년부터 해서 21, 22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작년부터 수익이 감소했고 올해는 적자의 상황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3분기부터 해서 적자폭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코로나향 매출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서 M&A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소식은 뭐냐면 일주일 전 기사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퇴직한 M&A 임원들이 복귀를 다시 했다는 소식입니다. 회사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 쪽이 아닌 뭔가 다른 그러니까 비코로나 매출량에 대해서 새로운 회사를 통한 M&A를 통한 회사의 덩치를 키우고 새로운 매출과 이익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회사의 주가의 장기적 이평선을 통해서 보더라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짧게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시즌에 대해서는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진짜 바닥은 확인됐고 이 시점부터 해서 천천히 올라갈 채비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짧은 관점으로 짧은 상황에서 주가가 큰 반등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긴 호흡을 갖고 조정이 많이 나올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종목이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뭔가 좀 대형 M&A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펌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는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나 시즌 저 고점에 보여 계신 분들한테 제가 희망적인 일 드린 거니까요.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 보시는 전략 어떨까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기업적인 내용에서는 매출이라든지 M&A 관련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주봉상의 저점이 잡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리노공업이 11월 중순부터 해서 연일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2월부터 해서는 신고가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10%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눌림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제품 믹스 변화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이게 지금 리노공업 보면은 사실 주가의 좀 방향성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어요. 바닥부터 해서 조금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도 사실 장중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살짝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경망이라도 하는데 MPU 디바이스양 테스트 토ken 매출 포인트 확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데 사실 리노공업의 실적을 조금 열어서 살펴보자면 조금 우려스러운 실적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매출 자체가 우선 약간 꺾이는 흐름이지만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잡히고 또 하나 이익 개선 자체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잡혀주면서 주가가 좀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트 흐름 보시면은 이런 식의 좀 강한 드라이브가 나온다는 거죠. 차트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 보시면요. 2021년 고점 자체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20만 원 돌파 자리가 항상 걸림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거든요. 빠르게 돌파해요. 그런데요. 2021년도 때 고점 자리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뚫고 간다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 다시 돌아가서 수급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아직 수급은 전혀 안 들어오는 희한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재밌는 점은요. 누가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최근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아직 기관들과 뭐 외인들의 흐름은 안 나오지만 어느 특정 기관 쪽이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어떻게 해요? 네, 올려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전형적인 좀 세력의 개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20만 원 이탈 자리만 아니면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요것만 조심하시고 대응해 보시면은 내년도에 탑픽 종목으로도 IT 관련주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우선은 매수는 아니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IT 관련주로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엔컴퍼니가 11월 21일부터 해서 11거래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제2의 형제난으로 불리는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이슈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한국엔컴퍼니, 한국타이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게 이제 재미있게 경영권 분쟁이 터졌어요. 근데 형제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 이제 조씨 일가인데요. 동생이 네, 회사의 오너로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형이 이 회사를 뺏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행동 자체는 MBK 파트너스라서 동사를 공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분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한 20에서 27%가량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튀기 시작하는데요. 공개 매수 소식 있고 난 이후에 2만 원부터 해서 이 이상으로 형성되는 게 참 재밌긴 해요, 사실. 보통은 이제 뭐 2만 원 이상으로는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는 잘 안 가는데요. 이 이슈 자체가 싸움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를 잠깐 살펴보시자면 100만 주가 현재 잔량으로 현재 쌓여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갈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으나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심상치가 않다. 특히나 좀 잘 아시겠지만 SM도 그러했지만 이게 큰 오너들 자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존심을 돈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부자는 자존심을 돈으로 산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한동안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루 이틀은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오늘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파시더라도 내일 상황은 우선 보시고 파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현재가도 100만 주 쌓였기 때문에요.
쉽게 그렇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이 이슈가 연말까지 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이나 모레 보시고 우선은 단기적 대응은 우선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한국앤컴퍼니까지 분석 받아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전략들 자세히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도 이제 30분가량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뭐 조금 밀리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는 산타랠리 아직 기대감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시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참고하고 보셔야 될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와 에코프로 머티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어제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크게 이탈했죠.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우선 버티고 있긴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부터 해서 고점 자리를 찍고서 크게 가지 못하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어요.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마 LS 머티 쪽에 LS 머트리얼즈 쪽에 자금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리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지 않았나 싶기는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자금들 자체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다음 주 LS 머트 쪽의 움직임이 또 에코프로나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처럼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확률상으로는 꽤나 높은 수치를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을 해서 아마 그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번 주 상황으로 보건대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이쪽 이제 급등주나 큰 대형주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시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아마 관련 뭐 몇 종목들이 더 상장을 할 것 같긴 한데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별주들의 움직임 자체는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시장이니까 연말까지 계속 꾹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FOMC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점도표 흐름인데요. 이번 12월 점도표는 이런 거예요. 9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2월 점도표는 이거는 거의 답안지 같은 확답에 따른 점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점도표에 찍히는 점에 따라서 내년 금리 인하의 시점이 거의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FOMC의 점도표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파월 의장의 발언들 시장에서 CR이 먹히나요? 안 먹힙니다. 제가 이 얘기 드렸죠. 뒤로 연말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아무리 세게 얘기한다고 한들 안 먹힐 겁니다. 점차 입지가 줄어들 겁니다라고 이 얘기를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벌써 11월 달부터 파월 의장의 발언은요. 시장에 안 먹혀요. 분명 시장에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것을 매파적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연말까지 해서 산타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가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일주일 뒤인 12월 12일 LS 머트리얼즈의 상장을 앞두고 이 증시 자금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풀이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오후장 매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코드 1357 걸려 있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24시간 증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이 목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형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 상승 섹터로 양자 컴퓨터, 히토류, STO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은 역시나 산타랠리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